안녕하세요, 가온누리 여러분. 7월 9일 목요일 스스로 학습장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봅시다. 먼저 오늘 학습한 내용을 주간학습 안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어, 음악, 과학, 영어를 학습했네요. 선생님은 음악과 과학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교과를 선택해서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볼까요? 먼저 음악은 28, 29쪽을 학습했네요.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교과서 28, 29쪽 보면 높은 음, 낮은 음이네요. 오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음의 높고 낮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공부의 핵심은 다장조 게이름을 알아봅시다 입니다. 게이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게이름 퀴즈도 풀어보았나요? 다장조 게이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있나요? 15cm 자는 항상 필통에 가지고 다니면 좋아요. 그래서 이 자를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준비됐죠? 시작해 볼게요. 여기 선을 무시하고 5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선 5개를 한번 그려보세요. 천천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완성되었나요? 여기 5선이 끝나는 부분에 겹세로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겹세로줄은요, 여기 선 2개를, 굵기가 같은 선 2개를 그려주면 됩니다. 교과서로 잠깐 돌아와서 이게 겹세로줄이고요. 이것은 끝세로줄이에요. 끝세로줄은 노래가 다 끝났을 때 하는 것이고 뒤에 게 조금 더 굵습니다. 겹세로줄은 중간에 뭔가 조가 바뀔 때, 박자가 바뀔 때 이때 겹세로줄을 그려줘요. 여기선 겹세로줄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높은 음자리표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높은 음자리표죠? 첫 번째 줄에서 시작해요. 두 번째 줄에 걸려 있어요. 여기서 세 번째 줄에 머리가 닿았다가 아래로 쭉, 다시 두 번째 줄에 시작해서 세 번째 줄에 머리가 닿았다가 첫 번째 줄을 훑고 둥글게. 여기까지 했나요? 그럼 우리 이제 여기까지 올라갈 텐데 네 번째 줄에서 이렇게 네 번째 줄까지 이렇게 도착하고요. 네 번째 줄에서 살짝 휘어서 올라갑니다. 아래로 내려주세요. 선생님 끊어서 그리니까 이상하게 그려졌네요. 자, 이렇게 그리는 게 높은 음자리표예요. 모양이 약간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자, 두 번째 줄에 시작해서 세 번째 줄 닫고 첫 번째 줄 닫고 쭉, 짠. 높은 음자리표를 여러분과 그려본 이유는요, 물론 그릴 줄도 알아야 하지만 제 이름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높은 음자리표는 다른 말로 해서 솔자리표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솔자리표, 높은 음자리표, 자, 낮은 음자리표, 네, 솔자리표, 높은 음자리표의 별명이에요. 왜 그러냐? 솔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시작하죠. 이 줄 두 번째 줄에서 쭉 가면 여기 솔이 걸려 있습니다. 솔.
솔, 이 음을 솔이라고 해요. 솔. 그 다음에 반음씩 높여서 진행하면 솔, 라, 시, 도 이렇게 됩니다. 솔, 라, 시, 도. 자, 그 다음에 솔에서 반음씩 내려면 솔, 파, 미, 레. 도는 어떻게 표시하죠? 레에서 더 내려갈 줄이 없는데 줄 하나 그려주고 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다장조개 이름이에요. 자리표, 높은 음자리표에 시작되는 두 번째 줄, 이게 솔이야. 솔부터 솔, 라, 시, 도, 솔, 파, 미, 레, 도.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헤아리면 쉽습니다. 다음 과학. 과학은 어디 두 가지 실험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교과서 몇 쪽인가요? 78, 79쪽이죠? 물에 띄운 자석은 어느 방향을 가리킬까요? 자석의 성질을 밝히기 위한 실험이에요. 먼저 자석을 왜 물에 띄웠을까? 물에 띄우게 되면, 자,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실험 꾸러미에서 이 실험을 진행했을 겁니다. 물에 띄우게 되면 자석이 아무래도 쉽게 움직일 수가 있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자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접시를 물에 띄운 다음에 자석이 멈출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자석이 일정한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단, 실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주변에 다른 자석이나 쇠붙이가 있을 때, 철로된 물체가 있을 때는 실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물이 담긴 수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걸로는 큰 대야 정도가 적합하겠네요. 그 수조가 만약에 크지 않다면, 그래서 접시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실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을 조금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실험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에 띄운 자석은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고요. 그때 북쪽을 가리키는 자석의 극을 N극, 남쪽을 가리키는 자석의 극을 S극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막대 자석의 N극과 S극이 각각 북과 남쪽을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N은요, 영어 north의 줄임말입니다. N. 그리고 S는요, south. 남쪽을 가리키는 영어 south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NS가 되겠습니다. 자석의 이러한 성질, 즉 N극은 북쪽을 가리키려고 하고 S극은 남쪽을 가리키려고 하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을 평평한 곳에 가만히 놓으면 주변에 철로된 물체나 자석이 없을 때 평평한 곳에 놓으면 나침반 바늘은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향을 찾죠. 자, 실험 관찰은 어떻게 정리해 보았나요? 뒤에 붙인 딱지가 있어요. 실험 관찰 뒤에 스티커가 있으니까 77쪽에 있네요. 이용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 전부 다 막대 자석이 멈췄을 때 N극이 북쪽을 가리키는구나 하고 확인하면 잘된 실험이에요. 생각해 볼 거예요. 정리.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가리킨다. 이거 정리 잘 해보시고요. 스스로 학습장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거는 방위표라는 건데 동서남북을 표시하는 방위표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리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북쪽과 남쪽을 표시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물에 띄운 자석은 항상 일정한 방향을 가리킨다. N극은 북쪽을 가리키고 S극은 남쪽을 가리킨다. 그리고 자석이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나침반이더라. 오늘의 핵심 단어는 나침반, N극, S극, 북쪽, 남쪽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 차시 실험이 진행되는 거예요. 교과서 몇 쪽인가요? 81쪽이죠. 철로 된 물체로 나침반을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실험에서 사용한 철로 된 물체는 바로 머리핀입니다. 여학생들이 여름에 많이 꽂는 실핀이죠? 이게 철로 만든 물체네요. 실핀을, 이 머리핀을 막대 자석에 이렇게 대보면 머리핀이 클립에 잘 붙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로 1분 정도 가만히 두면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 머리핀의 끝이 자석 밖으로 나와 있으면 제대로 자석의 성질로 변하지 않아요. 이 점에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진행했으면 잘 되었을 겁니다. 이때 너무 작은 대야에 하면 실험이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대야의 끝에 계속 머리핀에 머리가 닿으면서 머리핀의 끝이 닿으면서 제대로 머리핀이 돌지 않을 수 있으니까 유의하세요. 왜 수수깡을 꽂았을까요? 그쵸? 물에 띄우려고 그런 거죠? 네. 자, 머리핀을 수수깡에 꽂은 다음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나침반 어플리케이션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가리키는 방향이 어떠한지 확인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험 결과는 철로 된 물체를 자석에 붙여 놓으면 그 물체도 자석의 성질을 띠게 돼요. 계속 그런 건 아니고 일정 시간 동안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되는데요. 이처럼 자석이 아니었던 물체를 자석의 성질을 띠게 해서 나침반을 만들 수 있어요. 실험 관찰 어떻게 정리했나요? 철로 된 물체로 나침반을 만들어 볼까요? 그림 그리는 거네요.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만약에 이렇다면 머리핀이 가리키는 방향과 일치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쪽이 어느 쪽일까요? 북쪽. 이쪽은 남쪽이 되겠네요. 머리핀이 가리키는 방향 역시 북남쪽이 되겠죠?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만든 나침반이 물에 띄었을 때 항상 북남쪽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면 되고, 머리핀을 대체할 수 있는 나침반을 만들 수 있는 물체, 바늘, 못 같은 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추가 실험 한번 보여줄게요. 과학 실험이 이제 3학년 때 처음 등장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고 과학 실험 준비물을 학교에서 준비해줘서 집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런 실험에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나뭇잎과 못을 이용한 나침반이에요. 바늘로 해도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나뭇잎이 물 위에 뜨잖아요. 그 위에 살짝 가벼운 못을 띄워서 나침반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못 역시 열심히 자석에 붙여 놓아서 자석의 성질을 띠게 한 다음에 만들어야 되겠죠? 다음은 우드럭 조각과 바늘을 이용한 나침반. 이거는 여러분들 수수깡 조각 있으니까 머리핀 꽂았던 자리에 바늘을 꽂아서 실험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안내를 하고 두 번째 과학 실험은요. 머리핀을 막대 자석에 붙여두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되었습니다. 머리핀에 클립이 붙고 그리고 물 위에 띄운 자석처럼 북남쪽을 가리켰어요. 여러분들이 앞서서 했던 실험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실험의 결론은 철로 된 물체를 자석에 붙여 놓으면 그 물체도 일시적으로 자석의 성질을 띱니다. 중요한 단어는
철로 된 물질, 자석의 성질, 나침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일기는요, 선생님은 여러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학 실험에서 물에 띄운 막대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실험해 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막대 자석을 이렇게 공중에 띄워서 하는 실험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시도해 봐도 좋을 것 같고, 또는 나침반은 언제 활용하면 좋을까? 실생활에서 언제 활용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적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캠핑 가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어느 쪽 하늘에 어떤 별자리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나침반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중요한 낱말을 찾아봅시다. 중요한 낱말. 선생님은 성질을 찾아봤어요. 자석의 성질에서 성질입니다. 국어사전 다들 준비되셨죠? 첫 글자의 자음자가 시옷이죠? 시옷 봅시다. 시옷에서 성이니까 모음자는 어입니다. 아야, 어여, 오. 아야, 어. 서까지 왔고요. 밑에 받침자가 이응이 있으니까 좀 더 뒤로 가야겠죠? 성 나왔습니다. 성에서 성질. 선생님 찾았네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성질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뜻은 사람이나 동물의 행동, 그리고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타고난 정신의 바탕. 예를 들어서 우리 형은 성질이 대단히 급하다. 여기 있는 성질일까요? 야, 너 왜 이렇게 성미가 급해? 할 때 그 성미가 바로 이 성질이에요. 첫 번째 뜻은 과학 시간에 나온 성질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럼 두 번째 뜻, 한 사물이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징. 예를 들어서 물질의 성질을 이용하여 혼합물 속에 섞여 있는 물질을 알아낼 수 있다. 2번의 성질이 과학 시간에 나온 성질 같네요. 그럼 적어봅시다. 두 번째 뜻을. 한 사물이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징. 이것이 바로 성질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여기다가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자석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징, 자석의 성질이죠. 오늘 배운 자석의 성질은 가만히 두었을 때, 물에 띄웠을 때 항상 일정한 방향을 가리킨다. 그게 바로 오늘 배운 자석의 성질이었습니다. 받아쓰기 12급 한 번씩 다 썼을 거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